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의 복귀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미국의 추한면이 속속 폭로되려고 합니다. 특히 클린턴 일가가 범죄 가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닉은 USAID 스캔들보다 클린턴 일가의 각종 범죄 커넥션이 더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일가가 게이츠, 소로스, 앱스타인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월가 분석가 찰스 오텔을 인용했습니다. 클린턴 가문의 몰락은 도미노 효과를 촉발해 빌더버그와 같은 글로벌리스트의 실체,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와 같은 억만장자들과 그들이 매수한 전 세계 정치인들을 뒤집을 것이라고 합니다. 찰스 오텔은 클린턴 파운데이션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최대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가 폭로되면 클린턴 파운데이션 미국 본부와 해외 이사 임원, 기부자는 미국 내외에서 세무조사와 법적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텔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입증되면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이 미국과 외국 정부에 반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클린턴 부부에게는 수많은 국가와 기관, 민간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가 클린턴 파운데이션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돈을 기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니 한국의 정관계, 학계, 미디어가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해리스에 줄을 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부자로 알려진 기관은 유니테이드입니다. 유니테이드는 2006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저개발 국가의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글로벌 건강 이니셔티브입니다. 혈액, 말라리아, HIV, 에이즈를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오르텔은 또 다른 의심스러운 기부자로 DFID, 영국 대외개발처, 어스에이드, 호주 대외개발처,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의 지원기관을 꼽았습니다. 사립재단도 클린턴 사기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2005년부터 기부를 해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은 빌 클린턴과 협력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또 다른 주요 기부자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는 키예프에서 젤렌스키 부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과 올레나 젤렌스카 파운데이션 간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키예프 정권과 알렉스 소로스는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70만 명의 어린이를 유기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린 뒤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73만 명 이상의 아동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러시아로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고아원에서 온 아동 난민은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처 젤렌스크는 2022년 9월 자기 이름을 딴 올레나 젤렌스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적 자본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 기업, 기금, 기부자를 유치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재단의 공식 출범은 뉴욕에서 있었는데 여기에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영국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 배우 맷 데이먼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때부터 젤렌스카와 힐러리 클린턴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2022년 12월 젤렌스카는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힐러리 로드엠 클린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는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회에서 클린턴 글로벌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USAID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쫓겨난 USAID 수장 사만다 파워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굉장히 칭찬하면서 권력의 사다리로 올라 단물을 빨아먹은 여성입니다. 주 유엔 미 대사를 지내면서 오바마의 의지를 몸소 실천한 권력의 화신입니다. 사만다 파워에게는 돈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USAID에서 일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는 전 USAID 수장인 그녀가 어떻게 세후 급여의 100배 달하는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순자산이 임기 동안 67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USAID의 연봉은 최고 21만 2천 달러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4년 동안 받은 연봉은 85만 달러입니다. 정치, 특수이익집단, 기업 등 워싱턴의 회전문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비영리 감시기관인 InsideBiden'sBasement.org는 사만다 파워의 순자산이 1,010만에서 3,0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그녀가 받는 정부 급여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파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대사로 재임한 이후 수백만 달러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시기관인 The Revolving Door Project.org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그녀가 하버드 교수직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47만 1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파워는 이 기간 동안 네슬레, 구글, UBS 등의 기업에서 강연료로 35만 1천 달러를 벌었고 저서인세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또 그녀가 수장을 맡았던 비영리기관 USAID는 블랙락, 존슨앤존슨, 테슬라 등의 최대 1,173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1년 정부윤리사무국에 따르면 파워는 자신이 사회이사직을 맡은 J&J와 벤처캐피탈사 소셜캐피탈의 주식을 매각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한 미 대사관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USAID와 한국외교부는 2022년 9월 14일 3년간의 개발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USAID는 주한 미 대사관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미 대사관에 따르면 USAID와 한국 외교부는 태평양 섬의 기후변화와 싸우고 동남아에서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며 아프리카에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OU는 USAID 차석 행정관 미셸 수밀라스와 한국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원도연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